싱크 카메라 날려먹은. 안녕하세요, 카덕TV 짬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잘로입니다. 오늘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신형 그랜저입니다. GN7 그랜저고요. 2.5 가솔린 모델인데요, 옵션이 들어있지 않은 프리미엄 깡통 모델이고 외관상 티가 나지 않는 스마트 센스만 포함이 돼 있어서 출고가는 개소세 3.5% 기준으로 3,799만원입니다 네. 가장 많이 넣는 프리미엄 초이스나 플래티넘 옵션이 아예 없기 때문에 완전 기본형으로 사면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우선 이게 기본 그릴이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반짝반짝 하고요.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는 전 트림의 공통입니다. LED 헤드램프 기본이고요. 다만 저는 이 신형 그랜저에서 좀 아쉬운 게 네. 그러니까 캘리그래피를 사더라도 지능형 헤드램프가 없는 건 좀 아쉬웠어요. 좀 아쉽죠. 기본 18인치 휠이고요. 다이아 커팅 처리가 돼 있어서 나쁘진 않은데 확실히 사이드월이 좀 두껍긴 하죠. 그래도 은근히 도로에서 이 모습으로 다니는 차들이 많더라고요. 자, 아래쪽에 이렇게 곤잘로가 좋아하는 아랫도리에 까만색 장식도 들어있고 뭐 이런 크롬 몰딩 같은 것도 당연히 기본이고 에어로 타입 와이퍼도 기본입니다. 차가 너무 늘씬하고 예쁘지 않아? 라인이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일램프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런 부분 크롬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가는데 그랜저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게 기본인지 캘린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절대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모습은 그랜저에 어떠한 옵션을 넣지 않고 그냥 3,800짜리로 샀을 때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궁금하실 만한 실내를 한번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실내고요. 이거 지금 시동 걸려있는 거 맞니? 진짜 조용합니다. 장난 아닌데? 진짜 정숙한 것 같아요. 2.5 가솔린이 또 이렇게까지 진화를 했군요. 저는 좀 전에 차 실내에 앉아서 진짜 좋다. 이게 기본형이라고? 미쳤다. 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자, 이렇게 아무 옵션을 넣지 않아도 디지털 계기판. 왜 이렇게 뜨거워? 발열이 좀 심하네. 네네. 여기도 조금. 네. 그 다음에 12.3인치 내비게이션도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떤 트림을 사더라도 이렇게 깔끔한 실내를 갖게 되고요. 기본형부터. 뭐 이런 것도 차별 없죠. 무조건 들어가 있고 멀티펑션 스위치가 또 이렇게 바뀌었는데 고급감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쵸. GM8에 들어가던 게 훨씬 더 고급스러운 것 같은데 네. 약간 아쉽네요. 자,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네. 운전대 이거 플라스틱 좀 깬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네. 이 차 좀 저렴한 트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는 또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게 이 버튼류가 너무 좀 저렴한 질감이어서 여기 네,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이건 또 이렇게 네, 메탈로 여기는 네. 네, 도색된 메탈이고요. 이게 전 트림의 기본이잖아요. 네. 와, 이것도 진짜 대단합니다. 많이 발전했네요, 진짜. 여기도 GN7 전용으로 고급스럽게 네. 폭파 버튼까지 이렇게. 근데 진짜 좋아 보이지 않니? 진짜 터치에다가 LED에다가 비슷한 가격의 소렌토, 우리가 또 소렌토를 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 차가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필러도 전부 다 직물, B필러까지. 맞습니다. 기본 트림을 사더라도. 하지만 5G 그랜저 5세대 HG 그랜저 시절에는 이거 스웨이드였죠. 이건 텔보였고요. 네, LED 여기까지. 와, 선바이저도 직물입니다. 대시보드는 우레탄인데요. 요즘 이렇게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차들은 이 대시보드 질감이 사실 잘 느껴지지 않아요. 여기가 막고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감도 무난합니다. 자, 프리미엄 등급의 내장재인데요. 요것도 좋고요. 네. 약간 이렇게 소리 들리시죠? 층이 약간 져 있죠. 네, 약간 돌기가 있는. 네. 여기도 헤어라인이 있는. 이렇게 돼 있고. 잘 만든 것 같아요, 그죠? 플라스틱에. 그러니까 이 저렴한 재료로 현대가 이걸 좀 잘해. 잘 특히 꾸며낸 것 그랜저에서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저 운전하면서 단점이 있었어요. 이 몰딩 때문에 저 우측 사이드 미러에 반사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회전할 때 한 번씩 안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좋은 정보고요. 블랙 내장을 하시면 윈도우 스위치도 이렇게 블랙으로 나오더라고요. 메탈 페인팅이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인조 가죽이거든요.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쁘지도 않은 게 쿠션이나 이런 게 좀 괜찮습니다. 여기도 인조 가죽 감싸게 돼 있고요. 여기도 말랑말랑합니다. 이게 확실히 급이죠. 소형 SUV에다가 막 옵션 때려 박아서 3천만 원대 사면 이런데 그래봐야 엉망이죠. 절대 안 되죠. 글러브 박스 안쪽도 보시면 역시 급의 차이. 네,
플러킹 처리가 다 돼 있습니다. 네, 직물 마감 돼 있고, 다만 뭐 이런 데는 좀 깨져. 그리고 여기에 물병을 더 이상 수납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 좁구나. 아이즈까지도 됐었는데 내가 아이즈를 탔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아무튼 네. 네, 프레임리스 도어 감성 한번 보여드려봤고 여기 이렇게 이런 것도 이게 진짜 급입니다. 이런 게 깡통을 사더라도 네. 문 닫는 느낌도 묵직해요. 플래티넘이 없기 때문에 이 디지털 공조가 아닌데요. 근데 이게 더 낫지 않아요? 더 직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버튼도 되게 깔끔하게 예쁘게 돼 있어서 이렇게 이런 것도 그렇고 그쵸. 통풍이 없죠 지금? 기본을 사시면 여기 블랭크 버튼이 생깁니다. 커피는 그랜저 사면 같이 오나요? 짬바장 선생님이 사주셨습니다. 혼자 먹는 거 아니고요? 혼자 다 드시고 저기. 구구절절한 해설이. 아이고. 네. 네, 잠깐 빼보면 이렇게 요즘 이 스타일 컵홀더 많잖아요. 근데 이 위에까지 메탈이 돼 있고 여기도 날개까지. 제네시스처럼 날개까지 돼 있고 덮개도 이거 진짜 아이고 아무튼 이게 물입니다. 물. 이게 진짜 급이 정말 드러나고요. 센터 콘솔 안쪽도 직물 처리. 네, 이게 바로 급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자꾸 큰 차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트 말씀드릴게요. 그랜저 인조가죽 보신 분들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이게 인조가죽 시트인데요. 그랜저여서 설령 인조가죽이어도 좋겠지 했는데 왜 최근에 우리 EV9 봤을 때 되게 좋았잖아요. 되게 좋았죠.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인조가죽 티가 많이 납니다. 소렌토보다 조금 나은 정도? 하지만 인조가죽 티 많이 나는 B필러까지 직물 끝내줍니다. 이게 차지. 사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랜저 깡통 진짜 사심 가득. 네, 이렇게 딥펜더까지 한꺼번에 도어와 같이 열리는 이게 좀 더 고급차죠? 비싼 차 스타일. 펜더가 노출돼 있지 않은 개다리라고 부르는 딥펜더가 노출돼 있지 않은 스타일이고요. 뒷자리 공간이나 뭐 레그룸, 헤드룸 뭐 좁다 하시는데 제 기준에서는 헤드룸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이렇게 보면 넉넉한데요? 네, 요것도 안쪽까지 직물, 여기 가죽. 여기는 또 플라스틱. 하지만 뭐 그래도 송풍구 있고 C타입 충전 포트 있고 가운데가 좀 솟아 있어요. 더 낮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쵸. 좀 멋있다. 저게 이제 19인치 사양이죠. 기본에 멋있는데요, 19인치. 진짜? 저것만 해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 깡통에서도 저 휠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네. 저게 플래티넘 하면 19인치 휠이 저렇게 따라오게 되죠. 네, 뒷자리도 이렇게 좋은 고급스럽게 발광되고 꺼지는 실내등이고 이것도 암레스트가 바닥에 딱 밀착되는 고급차 스타일 암레스트에 컵홀더. 네, JBL을 해야만 이게 스위치가 들어가죠. 네. 이게 시트 좌판의 길이도 길고요. 약간 폭 들어가고 해서 뒷자리 승차감이나 착좌감 이런 거는 착좌감은 일단 대단히 좋고 승차감도 좋더라고요. 뒤에 열선도 기본인 거죠? 무조건 기본이죠. 와, 진짜 급이. 도어 트림 소재 같은 것도 뒷자리인데도 말랑말랑, 여기도 말랑말랑 합니다. 여기가 좀 깨는데 그래도 뭐. 네, 이건 이 정도면- 전에 말씀드렸죠. 네. 나머지는 타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고! 후방 카메라 화질이 엄청 좋네. 액션 캠. 고프로? 액션 캠 수준. 진짜 고프로 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후방 카메라 화질이 엄청납니다. 네, 이 차는 가장 그랜저에서 엔트리 트림인데 네.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또 여전히 하이브리드보다는 가솔린이 낫다, 2.5 가솔린이 낫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셔서 엔진 스펙은 2.5L 자연흡기 가솔린이고 최고 출력 한 200마력 정도, 198마력? 네. 최대 토크도 한 25. 그냥 아주 무난한, 평범하고 무난한 그런 파워트레인입니다. 네, 저는 딱 지금 100m 운전해봤는데 어떤 느낌일지 벌써 감이 옵니다. 그래요? 바로 그냥. 알겠네. 끝났네요. 그냥 끝내시죠. 네, 연구원분들이 어떤 컨셉으로 만들었는지 바로 딱 감이 오네요. 기어 넘기는 것도 그렇고. 근데 정숙성이나 이런 건 제가 DH G80을 한 1년 반 탔잖아요. 그렇죠. 27,000km. 야, 그거보다 더 조용한 것 같아. 그거보다 조용한 거예요? 어쩐지 너무 조용한 거예요, 진짜. 확실한 건 제가 진짜 프레임리스 차를 많이 타보지는 않았지만 탄 거 중에 제일 조용한 것 같아요. 그 엔진 소음도 되게 잘 틀어막은 것 같아요. 이거 3.5로 사면은 되게 좋겠다. 그 엔진 소리 소음이 들으면. 나서. 다 걸러져가지고. 얘도 보면 음색이 안 좋은 거지 이 음량은 진짜 완전 잘 틀어막았어요. OSL도.
우리는 그랜저 시상하고 있는데. 오 진짜 예쁘네. 많이 무르구나. 진짜 많이 무르다. 몰라. 공기압이 얼마지? 34입니다. 근데 난 이 느낌 좋은데? 옛날에 G80 생각나고. 내리막에선 그래도 이렇게 지금 2500rpm인 이유는 차가 다운시프트를 해줘서 그렇습니다. 내리막이어서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줘서. 이런 건 또 똑똑해졌네요. 옛날에 이런 거 없었는데. 그렇죠. 그대로 그냥 갔죠. 오히려 시프트 업을 해서 쭉 굴러오게 브레이크 밟게 만들었어요. 이게 보면 네. 브레이크가 이게 바이트감이 거의 안 느껴지거든요. 네. 제동을 하면. 이것도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요? 네. 부드럽게 느껴지라고, 운전할 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려고. 아. 바이트감이 거의 안 느껴지거든요. 이 현대가 그랜저를 좀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5세대 그랜저에서는 이걸 좀 그래도 살려놨었는데 네. TG 시절까지는 진짜 브레이크 무는 느낌이 거의 안 느껴졌었고. 일부러 부드럽게 그쵸. 느끼게 하려고. IG에서도 사실 좀 물리는 느낌이 좀 느껴지는 편이었어요. 네네. HG처럼. 근데 다시 TG 시절처럼 물리는 감이 거의 안 느껴져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네, 이렇게 바이트감. 뭔가 느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좀 스펀지 밟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되게 운전자가 고급차 탄 느낌 주게 하려고. 다른 차에서 안 그러잖아. 그쵸. 사실 직관적이진 않죠. 조금 저는 어색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동이 걸려 있거든요. 와 근데 진짜 엄청난데? 엔진 소리 포함, 바깥 외부 소음 포함, 진동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회전 반경이 좀 크다 근데. 자, 일상적으로 한번 쭉 올라가 볼게요. 약간 오르막인데 힘 부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염려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일상에서 탈 때는 그냥 잘 올라갑니다. 예전에 HG든 IG든 6단 변속기 시절에는 필요 이상으로 좀 저회전을 써서 노킹을 유발하고 좀 그게 안 좋았었거든요. 더뉴 그랜저도 그랬고. 그쵸. 근데 이번에 8속은 좀 괜찮네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순항 중이어서 1250, 1300rpm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이럴 때도 나름대로 좀 토크감이 느껴지고. 조금 더 오르막 올라가 볼게요. 바로 다운시프트를 2단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변속기가 확실히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로직이 똑똑해졌네요. 변속 스피드가 빠르다거나 직결감이 좋다거나 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로직이 훨씬 똑똑해졌네요. 오르막 내리막을 좀 더 많이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내리막에선 다운시프트를 해주고 오르막에서 힘 딸리면 기어 바로 내려주고. 엔진은 빨리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하드웨어는 무난한데 소프트웨어가 그래도 많이 발전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IG 2.4, 더뉴 그랜저 2.5, 심지어 HG 2.4보다 사실상 다 같은 파워트레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훨씬 낫네요. 이게 되게 심한 오르막인데 여기서 2000rpm으로 올라가다가 또 한 단을 내려줍니다. 조금 더 악셀에 힘을 주면.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연출한 게 아니라 차가 많이 똑똑해졌어요. 근데 물론 혹자는 이런 걸 보고 왜 이렇게 차가 소리를 내지? 막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RPM 올라가면은 7일 떠시는 분들. 네, 나쁜 거 아닙니다. 지금 그래봐야 2500rpm이고요. 이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엔진 힘을 잘 효율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기존 모델들 같은 경우는 시종일관 너무 저회전만 쓰면서 도로가 다 평지가 아닌데 모든 도로가 평지인 것처럼 굴었었거든요. 바보같이. 맞아, 이런데 오르면 좀 메가리가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죠? 지금 내리막에서도 독일 차들처럼 저단을 쓰고 있죠. 그래서 RPM이 한 2300rpm. 변속기 로직이 좋아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MVH는 지금 이 도로의 제한속도 안에서 달리고 있는데 역시 정말 좋습니다. G80을 탔었던 제가 느끼기에도 좋다고 느껴지고요. 승차감은 격렬하게 컴포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격렬하게. 네,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완전 컴포트. 와, 진짜 말캉말캉하다. 네, 운전대 감각도 그냥 노면 정보를 차단하는 수준으로. 그래서 평소에 그냥 패밀리카로 네. 부드럽고 무난하게 와 방지턱 넘을 때 느낌도 붕붕?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나 타던 E450보다 에어서스보다 더 좋은데? 아, 그 정도예요? 네, 컴포트함이. 네 너무 부드러운데? 방지턱 물론 얘가 진짜 타이어가 두꺼워서 그러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지? 이게 막 좀 기분 나쁜 부드러움이 아니고 되게 좀 잘 조율된 것 같아요. 딱 근데 이거 뭐 너무 부드럽다면서 현대가 퇴보했다라느니 그런 리뷰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그랜저잖아요. 그쵸. K8도 아니고요, 소나타도 아니고요. 이 차는 그랜저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사야 되는 차이고 그렇죠. 뭐 조금 더 빠르게는 우리 바로 윗세대 분들도 패밀리카로 쓰실 수 있는 차인데 그러려면 이게 맞죠. 제가 IG를 탔었잖아요. IG 너무 하드했어요. 곤잘로 옆에 많이 타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무슨 에어 서스펜션 달린 차처럼 도로 충격을 진짜 다 삼키면서 가거든요. 그랜저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저 방지턱 지날 때도 그니까 저게 되게 날카로운 방지턱이거든요. 꼭 벤츠 에어매틱 방지턱 넘을 때 그 감세력 풀어주는 느낌으로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지고요. 과속 방지턱을 되게 넘고 싶게 만들어주네. 와,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갈까. 그리고 이 차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현대가 퇴보했다거나 그런 평가를 내리는 건 좀 편협한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랜저는 이래야죠. 렉서스 LS 승차감이 이래요? ES, LS. 아, ES보다 이게 훨씬 좋은데요, 승차가. 아 그래요? 저 앞에 체어맨이 가고 있는데 옛날 저런 대형차처럼 엉망인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그냥 노말 모드로 가는데도 오르막에서 이렇게 기어를 적극적으로 저단으로 내려주니까 지금 핸들링도 좋잖아요. 잘 간단 말이야. 언더스티어가 난다? 아니 당연히 언더스티어가 나야죠. 이 차에서 오버스티어 날까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죠? 풀악셀입니다. 아, 풀악셀 할 때 조금 그래도 약간 펀치력이 있어요. 지금 머리 되게 잘 들어오죠? 잘 돌아나간다.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풀브레이킹 한번 해볼게요. 오! 제동 성능도 괜찮습니다. 오! 이렇게 선다고요? 풀악셀. 아, 근데 이런 도로에서 약간 덩치가 느껴지긴 하네. 근데 덩치 생각하면 생각보다 잘 돌아나가는 것 같긴 한데요, 확실히. 오! 아, 이럴 때 좀 다운시프트가 미리 감속할 때 네. 횡지가 느껴지면서 다운시프트가 들어가주면 좋은데 그러진 않네요. 근데 진짜 코동 돌아나가는 건 되게 기분 좋은데요? 의외다. 아, 근데 사실 그렇게 좋진 않고요. 그래도 이 정도 덩치. 그러니까 근데 그냥 잘 가는 거야. 네. 코너링 성능은 물론 IG가 더 좋을 수도 있어. 댐퍼가 하드하니까.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별로 큰 차이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승차감 쪽을 택하겠습니다. 그랜저니까. 이 차 전격도 있으니까. 차 너무 부드럽고 괜찮은데 왜들 그렇게 노르다고. 코나의 세팅보다 훨씬 더 이상적인데요? 코나는 약간 물컹했었고, 그죠? 코나는 좀 싼 느낌이 났는데 네. 얘는 고급스럽게 부드러워요. 나름대로. 근데 진짜 참 조용하다. 변속기를 수동 모드로 조작했을 때의 반응 속도는 굉장히 느려서 역시나 하드웨어적으로는 좀 미흡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이 많이 느껴집니다. 패들 시프트의 작동감도 장난감. 좀 별론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스포티한 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온갖 고성능 브랜드의 차들, 독일 브랜드의 차들을 섭렵했고 그쵸. 매니아틱한 일본 차도 많이 타시고. 아 그쵸. 그쵸. 뭐 MX5에 86에 에 네. M2, AMG GT, 박스터, 지금 i4 이렇게 좀 스포티한 차들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만 네. 저는 일상에서 평소에 출퇴근용으로 타는 차는 또 컴포트한 차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출퇴근용으로 G80, 그랜저 IG, 뭐 HG도 탔었고 네. 그랜저류를 좀 많이 타는 편이에요. 출퇴근용으로는. 네네. 그래서 스포티한 차도 많이 소유해봤지만 그랜저도 거의 사실상 세대별로 다 갖고 있어봤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진짜. GN7 그랜저에 대한 혹평이 많아서 사실 좀 저도 좀 그랬어요. 현대가 퇴보했다든가 선입견이 좀 있으신 거. 있었는데 네. 오늘 타보고 너무 잘 만들었다. 컨셉에 맞게 차를 제대로 조율했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더 이상 극강의 컴포트함을 추구하기 위해 G80을 살 필요가 없구나. 아, 그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겠구나. G80을 살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 약간 일상에서 주행 느낌이 그 정도 급이라는 거네요. 그쵸. 이렇게 너울 타듯이 갈 수도 있고 G80처럼 조용한 것도. 조용하고 핸들링도 솔직히 나 타던 G80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오히려 그 G80보다 차가 더 크게 느껴지는, 실제로 더 길기도 길죠. 네. 자,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더 뉴 그랜저 때까지만 해도 2.5 절대 사지 마라, 그쵸. 개판이다 네. 라고 했었는데 많이 개선이 됐네요. 노킹도 안 느껴지고요. 더 뉴 그랜저는 뭐 거의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노킹을 수반했었는데 까랑까랑 했었습니다. 네, 얘는 그러지 않고 있었고
8단 AT의 로직이 대단히 좋아져서 예전에 그 6단은 진짜 맨날 저회전만 몰고 있어서 메갈이 없었고 엔진을 거의 뭐 작살내는 세팅이었는데 그쵸. 얘는 변속기가 상당히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걱정되는 게 괜히 또 연식 변경하다가 아저씨 아줌마들이 이거 왜 엔진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요 해가지고 클레임 걸어서 약간 잠수함 패치되면서 되보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딱 좋은데. 지금 되게 괜찮아요. 이 세팅이 맞아요. 하드웨어적으로는 느리지만 오르막 올라갈 때 엔진 괴롭히지 않는, 바로 회전수 올려주는, 이게 되게 이상적인데 이게 바뀔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 지금 세팅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현대차에서 오르막 만났다고 두 단 딱딱 내려주는 차 없었어요, 그죠? 이런 차급에서는 아예 없었던 것 같은데. RN? RN DCT?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거 몇몇 리뷰들 보면 네. 뭐 차일못이 만든 차 아니냐 뭐 이러는데 그런 말 돼요? 오히려 자동차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분이 리드를 잡고 리더가 돼서 차를 만든 느낌이에요. 진짜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독일 차들만 해도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엔진 소리가 커져요. 고장인가요? 이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클래스 카페 이런 데 보면 아 진짜요? 엄청 많이 올라와. 그랜저도 왠지 그럴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랜저 차주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좋은 겁니다. 제발 그걸 바꿔달라고 하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이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최근에 저희 시승한 차 중에서 완성도만 놓고 봤을 때 제일 호평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현대기아 차 중에서는. 꼭 스포티한 차가 스포티하게 만드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BMW는 우주 최강의 브랜드고 벤츠는 쓰레기여야죠. 그죠? 좋네요. 잘 만들었습니다. 계약 취소 괜히 하신 거 아니에요? 다시 하면 되니까. 사실 저는 좀 IG는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즘에. 중고라도. 근데 이 차는 내 나이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딱 그랜저라는 그 명성의 타이틀에 맞게 그 연령대에 잘 만들어진 차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확실히. 다만 계기판은 좀 못 봐주겠다. 계기판 좀 못 봐주겠고 여기도 물론 만져보면 말랑말랑한데 스티치나 이런 게 없잖아요. 조금 아쉽죠. 그래서 여기가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 면이 되게 큰데 어떠한 터치도 없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이 좀 아쉽네요. 나머지 부분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나 이런 데 있어서 뭐 흠잡을 데 없습니다. 차도 컴포트하게 잘 만들어졌고 이건 진짜 출퇴근용으로 최고겠는데? 패밀리카로 캐스퍼 팝니다. 가격도 괜찮고. 그쵸, 4,000 언더니까 일단 소렌토 값이었으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이 그랜저 보실 때 하이브리드와 2.5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가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요. 유지 관점이나 장기 보유, 중고차 리세일 밸류 등으로 봤을 땐 하이브리드가 맞긴 하다는 거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상단에 카드 확인해 주세요. 끝! 안녕.